44번 문제를 보시겠습니다. 44번 문제는 유치 도뇨관을 하고 있는 대상자가 소변을 보고 싶어 할 때 먼저 해야 할 일은 이라고 했네요. 우리 유치 도뇨관 그리고 소변 주머니 관리 방법입니다. 화장실을 이용하도록 한다. 화장실을 이용할 수는 없죠. 유치 도뇨관을 삽입하고 있으니까 아랫배에 팽만감이 있는지 확인한다. 좋죠. 네. 수분 섭취를 제한한다. 이때는 유치 도뇨관 가지고 있는 사람 대상자들은 별 문제가 없다면은 우리가 수분 섭취를 격려해야 합니다. 왜냐면은 유치도뇨를 달고 있기 때문에 대상자들의 요로 감염 같은 것들이 걸릴 수가 있기 때문에 수분 섭취를 통해서 방광 안에 세균들이 남지 않도록 물을 많이 드시도록 하는 것이 좋고요. 심장이라든지 신장의 부종 같은 문제가 없다면은 그 다음 유치 도뇨관의 도뇨관은 연결관을 잠근다. 우리가 항상 같이 해야 되는 것, 관찰을 해야 되는 것은 소변 주머니에 소변이 제대로 내려오는지, 그래서 연결관이 잠겨 있지는 않는지, 눌려 있지는 않는지 이런 것을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유치 도뇨관을 제거한다? 아니죠. 유치 도뇨관을 제거하고 삽입하는 것은 다 의료인이 하게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랫배에 팽만감이 있는지를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소변 주머니에 소변이 차 있는지 그리고 우리 유치 도뇨관 소변 주머니는 방광보다 항상 낮게 들도록 하고요. 그리고 걸으면서 낮게, 그래서 허리보다 아래, 방광보다 아래 들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위에 들게 되면 어떻게 되죠? 네, 역류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감염 원인이 될 수 있고, 그리고 소변이 잘 나오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소변영과 색깔을 매 두세 시간마다 이거 팽만간유의 두세 시간마다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확인하도록 하시는 것이 좋고요. 네. 그리고 그 다음에 보시면 45번 문제를 볼까요? 대상자가 몇 번 실금을 한 후에 몇 번의 실금 후에 기저귀를 사용을 요청할 때 대처 방법으로 되어 있네요. 그죠? 우리 노인의 실금하는 것은 정상이라고 말한다. 보호자와 의논하게 한다. 도뇨관을 이용해 정기적으로 소변을 배출한다. 그리고 기저귀 사용보다는 배뇨 간격에 맞추어서 소변을 보게 한다. 대상자가 원하는 대로 신속하게 기저귀를 채워준다. 뭔가요, 우리 이때는 도뇨관을 위해 정기적으로 소변을 본다. 기저귀 사용하는 것보다는 배뇨 간격에 맞춰 소변을 보게 한다. 이게 답이겠네요. 그죠? 네. 그래서 이걸 보시게 되면은 이게 노인이 실금하는 건 정상이라고 말한다? 아니죠. 네. 정상이보다는 약간 그럴 수가 있지만 우리가 실금을 하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되죠. 케겔 엑서사이즈라든지 이런 거, 방광 훈련이라는 이런 걸 통해서 해줄 수 있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기저귀 사용을 요청할 때, 그리고 기저귀 같은 것을 사용하게 되면 욕창이 일어난다고, 욕창할 수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그리고 계속 습하기 때문에 요로 감염의 위험이 있다고 설명해 주시는 게 좋겠죠. 그리고 도뇨관을 이용해서, 아니죠, 도뇨관 같은 것은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설명하면 안 되고요. 기저귀 사용보다는 배뇨 간격에 맞춰서 소변을 보게. 네, 기저귀 사용하는 것보다는 배뇨 간격에 맞춰서 방광 훈련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 다음에 그 전에라도 문서 불편감이 있으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도와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겠네요. 네. 그 다음에 대상자의 의치 관리, 사용을 돕는 방법은 이라고 되어 있네요. 네. 그래서 보시면 의치 관리, 의치를 세척한 후에 끼고 자게 한다. 우리 의치는 끼고 자게 하면 안 되죠. 왜냐면 의치가 나와서 기도를 막을 수가 있기 때문에 항상 의치는 빼서 찬물로 씻거나 아니면 의치 세정제에 씻고 나서 의치 세정제액에 윗니와 아랫니를 맞춰서 물에 담궈서 뚜껑 있는 곳에 보관을 해야 됩니다. 의치를 물로 헹군 후 건조기로 말린다. 아니죠. 의치를 물로 헹군 후 건조기로 말리는 게 아니라 물에 담궈놔야 되고 세정액에 담궈놔야 되고요. 의치를 뜨거운 물에 담궈놓는다. 건조기로 말리거나 뜨거운 물에 담그거나 아니면 그냥 아무것도 안 하게 되면 비틀어질 수가 있어요. 의치가 변형해 올 수 있기 때문에 뜨거운 물 같은 것이라든지 그냥 마른 상태로 낀다 이런 것은 좋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의치를 뺄 때는 아래쪽에서 먼저, 의치를 끼고 뺄 때는 항상 위쪽부터, 끼거나 빼거나는 위쪽입니다. 위쪽부터 먼저 시작하는 것이 좋고요. 그래서
그리고 칫솔에 의치 세정제를 묻혀서 의치를 닦는다. 이거 좋죠. 네,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칫솔에 의치 세정제를 묻혀서 의치를 닦도록 하는 거.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의치 관리 방법 같은 거 자세하게 보면은 먼저 아까 윗니 아랫니는 다 위쪽부터 빼도록 하고, 그리고 칫솔에 의치 세정을 묻힌 다음에 미온수로 닦고요. 필요하다면 세정제가 없거나 하면 주방 세정제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흐르는 미온수라든지 그 대신에 인공치아라든지 인공치아라 의치바닥 사이에는 주의해서 닦도록, 음식물이 끼어 있으니까 이렇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의치 보관은 자기 전에 의치를 빼서 보관하도록 하고, 건조를 막기 위해서 꼭 뚜껑 있는 용기, 아까 설명한 것처럼 물에 담궈서 넣도록 하고요. 변형을 막기 위해서 항상 의치 세정제나 물에 담긴 보관 용기에 하도록 한다. 그리고 일정한 곳에 보관하도록, 아니면 화장실에 그쪽에 보관한다든지 일정한 곳에 보관해서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끼울 때도 의치를 끼울 때도 구강 점막에 상처나 염증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위치 삽입 전에 구강 세정제로 입안을 헹구도록 하고, 그리고 윗니를 끼울 때는 엄지와 검지로, 아랫니를 끼우는 검지가 입안으로 향해서 아래쪽에 밀어넣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대상자가 인지 저하라든지 마비가 있는 것은 의치의 위치를 자주 확인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47번을 보겠습니다. 대상자의 머리 순지를 돋는 방법이라고 했습니다. 빗질은 두피에서 모발 끝 쪽으로 한다. 이거 답이 되겠네요. 그래서 빗질을 할 때는 우리가 한 손은 모발을 잡고 다른 손으로 두피에서 모발 끝 쪽으로 빗어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두피 손상이 있으면 두피 보호제를 바른다. 모발과 두피에 특이사항이 있는 경우는 시설장이나 간호사 등에 보고를 해야 됩니다. 머리카락이 젖은 상태에서 빗으로 정돈하는 게 아니라 머리카락 같은 거 젖은 상태는 약간 말린 상태에서 빗으로 정돈하는 게 좋고요. 엉킨 머리카락은 두발 세정제를 발랐는데, 엉킨 머리카락이 있을 때는 어떻게 물을 적신 후에 손질을 하도록 하는 것이 좋고요. 손톱으로 두피 마사지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손톱이 아니라 손가락 끝이겠습니다. 네, 그래서 답은 이게 되겠네요. 네. 그 다음에 48번. 대상자의 손과 발을 관리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네요. 보시면 모직으로 된 양말을 신긴다. 보습 기능이 있는 비누를 사용한다. 그리고 차가운 물에 손발을 담근 후 씻는다. 발톱 주변에 염증이 있으면 발톱을 짧게 자른다. 손톱은 일자 모양으로 자른다라고 되어 있네요. 답을 보시면 우리가 모직으로 된 양말보다는 면으로 된 것이 좋고요. 면으로 된 양말 좋고, 그리고 보습 기능이 있는 비누를 사용하는 거 좋습니다. 이거 답이 이거거든요. 그리고 차가운 물이 아니라 미지근한 물에 사용하도록 하는 거, 따뜻한 물에 사용하는 것이 좋고요. 예, 발톱 주변에 염증이 있으면 어떻게? 노인들은 발톱 염증이 있으면 빨리 시설장이나 간호사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손톱은 일자 모양이 아니라 둥글게고요. 그 다음에 일자 모양은 발톱이죠? 네, 발톱. 손톱은 둥글게, 발톱은 일자로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49번. 대상자의 침상 목욕을 도울 때 허벅지 쪽으로 닦는 이유는 이라고 되어 있네요. 우리 침상 목욕에 대해서 나왔는데, 우리서 욕창을 예방하기 위해서, 에너지 소모를 줄이기 위해서, 관절의 변형을 예방하기 위해서, 정맥 혈액을 심장 쪽으로 보내기 위해서, 그리고 피부 건조증을 완화하기 위해서. 이것은 답은 우리가 보시면 먼저 순서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 침상 목욕할 때 먼저 얼굴부터 닦아야겠죠. 네. 얼굴도 어디? 눈, 코, 코 닦으면서 볼도 닦아줘야겠고, 입, 그 다음에 이마, 그리고 귀 쪽으로 와서 귀를 쓸어오면서 이마부터 귀, 그 다음에 목으로 오시면 됩니다. 앞쪽 목, 그 다음 이게 얼굴이고, 그 다음에 팔을 닦을 때는 손에서 어깨 쪽으로, 네, 이렇게 해주는 이유가 우리가 심장을 향해서 혈액을 갖다가 잘 순환으로 정맥 혈액을 심장 쪽으로 보내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하시고 나면 양쪽 발을 다 끝나면은 가슴은 둥글게 이거 있죠. 그 다음에 벽부는 시계 방향으로 닦아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다리가 나오네요. 바로
다리는 아까 발에서 어디 대퇴 쪽으로 네, 문제에서 나왔던 거. 네, 이 이유가 만약에 그 반대쪽으로 발 쪽으로 닦게 되면 어떻게 됩니다. 혈액이 그 아래쪽으로 가기 때문에 발에 부종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쪽으로 보냄으로 해서 혈액순환이 심장으로 잘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거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무엇입니까? 뒤로 가서 등 쪽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등은 목에서 엉덩이 쪽으로 닦아주면 되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회음부. 회음부는 어떤 순서? 우리 요도, 질, 항문 아니면은 위에서 아래 그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발에서 허벅지 쪽으로 닦아주는 이유는 정맥 혈액을 심장 쪽으로 보내기 위해서입니다. 예, 오늘은 6문제를 가지고 풀어봤고 다음 시간에도 계속 수업과 같이 계속 2월 20일에 봤던 문제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